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민주당이 행정, 입법, 여기에 넘어서 사법 권력까지 넘어가는 걸 막겠다. 뭐 이런 계산도 일정 부분 한덕수 대행 머릿속에 깔려 있었던 듯한데요. 오늘 오전부터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벌써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예. 할 때는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 할 때는 조용히 하라. 왜 어디서 그런 버릇이야? 박지원 의원님들 아무도 쫄랑쫄랑 안 해요. 조용히! 아니 박지원 의원님, 우리가 마이크 켜 있을 때 얘기했어요. 마이크 끄고 몇 분 하셨어요? 적당히 하셔야 될까?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정중하게 경고를 좀 주세요.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아니 경고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기다려 보니까 심해도 너무 심해요. 우리 행정처장님,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비상계엄이 종료되는 즉시 내란도 종료된다. 그래서 내란의 종료 시기를 비상계엄 해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과 같은 취지의 판시가 있죠. 예. 내란이 끝났으면 내란 종결됐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내란 선동인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도 내란 선동이라고 하지 않냐고. 나이가 앞뒤 말을 좀 잘라서.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고 가는 건 뭐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만 매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런 장면이 연출됐고 그 얘기에 앞서서 결국은 저런 고성이 온 것도 한덕수 대행의 이 지명권 행사,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때문일 텐데 그 신재호 의원님, 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내란 속의 아파트 한덕수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초선들이 마찬가지로 또 한 번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이 정할 문제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어제 그 지명을 내란의 잔불이 안 꺼졌고 다시 내란 수계가 이제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면요. 그 다수 의석이니까 탄핵 소추에는 성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요 정말 좀 먹구름이 끌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짧게 얘기하시겠어요?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김준일 대변인께 그럼 바로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게 뭐냐면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거 이재명 대표 오히려 대선 행보에 걸림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패턴이 지난번과 비슷하거든요. 당시에도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혹은 한덕수 권한대행 쌍탄핵 얘기 나왔을 때도 지도부는 좀 일정 부분 고심 중이라는데 초선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월권 행사하고 이러고 뭐 지금 법적 조치가 사실 마땅치 않은 얘기도 많아서 진짜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선 관리해야 되는 한덕수 대행을? 지금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무조건 감행해야 된다라는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 그것이 오늘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의 지명권 이것이 원천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권한 남용, 월권을 넘어서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 지금의 이런 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대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저도 가져왔었습니다만 이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특히 이 대통령이 고유하게 가져야 되는 권한을 이 권한대행하고는 분명히 대통령의 지위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때 결정적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한덕수 대행의 월권이자 그리고 어떻게 또 지명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을 지명하냐 뭐 이런 논리인데 한덕수도 탄핵, 최상목도 탄핵, 심우정도 탄핵해야 된다는 초선들 목소리. 글쎄요, 진짜 탄핵할지 한번 봐야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어제 새롭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방보다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냐 아니냐. 오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용의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처리가 됐는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 보면 막무가내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내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3명을 지명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 자격으로 선 그렇지 않죠. 부분이라서 그거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측면. 그거는 진짜 차관님의 독자적인 학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고리와 사고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존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그러니까 나타난 부분인데, 고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법무부 장관 대행의, 그러니까 김서구 차관의 얘기예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한덕수 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거다. 사고일 경우는 대통령 복귀 시에 대통령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나타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직무복귀성이 없고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당연한 행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 예. 저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심판 때요.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사고 시에는 임명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임명권 자체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자체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죠. 예. 사고 시에는, 거리 시에는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의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도 거리 시에 임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임명 자체를 나중에 거리가 확정 판결된 뒤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 사고 시에 이미 두 분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락 된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만약에 논리라 그러면 지금 2명을 임명했던 그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행위에 대해서 사실 그게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또 안 되고, 물론 한 분은 대통령 몫인지 아니면 국회 선출 몫인지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똑같은 겁니다. 다만 임명권 행사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죠. 하나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재량권 행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회 선출 몫은 국회 선출된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 갖고 여태까지 싸운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런 취지 싸운 것이 아닌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위이기 때문에 문제 삼았고, 또 임명하니까 임명했다고 해서 문제 삼고, 이것도 탄핵이고 저것도 탄핵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6명 헌법재판소에 6명으로 운영될 당시에는 작년도 10월 달에는 또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니까 그때는 또 6명 갖고 안 된다. 예. 부랴부랴 채워야 되고, 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다시 또 이거 채우면 안 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이 국가가, 국민이 이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헌법적으로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금지 조항이 없어요. 예. 그러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왈가왈부할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거리 상태인 것이고요. 예. 또 하나 학설들 말씀 주시는데, 이게 무슨 뭐 적극적 권한 행사냐 현상 유지냐 다 좋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는 이게 사안을 구분해서 중대 사안은 구분해서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임명이 안 되면요, 예. 헌재는 다시 또 식물기관으로 전락하거든요.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이걸 다 파악하고 얘기하겠지만
이건 한덕수 대행이 할 일 한 거다. 법적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야당의 비판은 다 정치적 비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사고이냐 거리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 아니고요. 예. 한덕수 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앞서서도 판단한 것처럼 예.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그리고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적 정당성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이 뽑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임에 반해서 권한대행, 결국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적이 없거든요. 예.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이라도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에서 현상 유지적인 그런 권한 행사만 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회가 선출해서 보냈던 40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임명을 해주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행으로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고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민주적인 정당성도 없는 대행일 뿐인데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 자체로 월권이고 위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다. 신지호 의원님 같이 보시면 이제 지명했고 임명했어요. 특히 이제 만약 후보자는 오늘부터 헌재 출근을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 연장 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하는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어요. 또 하나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이 마음대로 헌법재판관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 또 하나 이거 한 3, 4일 내에 결론이 날 텐데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다.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다퉈볼 만한 게 효력정지 그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것도 헌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는 것이 예. 민주당의 주장대로 위헌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예. 헌재가 이제 가처분 저기를 통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뭐 그럴 경우에는 깨끗하게 끝나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헌재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가처분 신청 내서 이거 한덕수 대행의 지명 막아달라라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 지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법안까지 법사위 뭐 야당 민주당 중심으로 다 이제 법사위 의결을 했는데요. 어제 전격적이었습니다. 이 조치, 이 지명은